생산만 하도 소규모 업체에서 3,000평, 4,000평 이렇게 지중하가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고집을 버리자요. 3,000평, 4,000평씩 땅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도 지금도 돈을 내시면서 저한테 관리를 받고 계신 이유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또 중소기업들의 또 고민을 해결해주고 계시는 네. 시선 파트너즈의 이세현 대표님 모시고 기업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네. 여기서 또 저희가 말하는 기업이라 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 소득을 갖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흔히 같아요. 말해서 뭐 프리랜서 분들까지도 그럼요. 네네. 네, 이렇게 월급 이외에 소득 그렇죠. 형태를 네네.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대표님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컨텐츠를 잡아본 게 지금 현재 400개 넘게 기업들에게 조언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님이랑 함께 하는 지가 몇 년씩 되셨을 텐데 네.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음. 하시던가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 일단 저희가 2005년부터 유료로 컨설팅을 해서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10년이 굉장히 훨씬 오래된 넘었네요. 분들이죠. 그분들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예산으로 우리는 생산만 한다 했어요. 계속 인쇄 작업을 해서 오랜 시간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버는 이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2년이 돼서 컨설팅을 시작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마치 숙제 검사해주는 과외 선생님이나 네. 뭐 학교 선생님들처럼 잔소리를 하면서 잔소리. 네, 대표님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혹은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 조언들을 해드렸던 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3,000평, 4,000평씩 땅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신데도 네. 지금도 돈을 내시면서 저한테 관리를 받고 계신 이유가 네. 그냥 정말 그 때 되면은 지금쯤 이 대표가 와서 뭐 하라고 얘기해 줄 때가 됐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알아서 좀 뭔가 챙겨주는. 네, 이를테면 이런 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슈가 지금 저희 업체들 상담해 보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인원으로 세금 혜택을 본 기업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연구소나 뭐 고용인원 증대로 세액을 공제감면 받는 기업들이 많으신데, 이게 그냥 받고 끝이 아니라 일정 숫자 이상의 고용인원이 상식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대표님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서 알아서 하시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진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월에 2명, 2월에 2명, 3월에 2명, 4월에 2명에서 12월까지 쭉 2명씩 하면은 네. 어림잡아 2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1월에 2명, 2월에 2명, 12월 달까지 2명이었으니까 다 합치면 24명이에요. 그렇죠. 나누기 12를 하면 2명 나오잖아요. 이게 그쵸. 우리 기업의 연간 상시 근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그렇죠.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어요.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어서 1명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데, 네. 지금 봤더니 중간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네. 계산을 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한 0.3명이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을 채용해서 0.3명을 채우려면은 0.3명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9월 달엔 2명, 10월 달에는 3명, 뭐 11월 달에는 3명, 12월 달에 3명 이렇게 뽑혀야 된다. 저희가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아들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죠. 그를 위한 액션 플랜을 디테일하게 조언 드려서 그렇죠. 대표님들께서 실행에 옮기기 편하시도록 그럼요. 이렇게 예. 해드리는 거네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잔소리하는 건 매출 관리죠. 잔소리 네. 계속 나오네요. 매출이랑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대표님들이 그냥 나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는데 비슷하게 힘드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데, 네. 정확하게 이제 메인 매출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정리해 보면 네.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업체들. 네, 생각보다 우리 작년이랑 매출도 비슷하고 마진도 비쌀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매출이 줄면서 본인이 본능적으로 비용을 줄여놔서 네. 매출은 줄었는데 오히려
이익은 늘어서 과세 부담은 더 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 이걸 이제 12월 달에 가서 혹은 법인세 신고하는 내년 3월이나 소득세 신고하는 내년 5월이나 6월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결과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보통 이게 고지서 날라오기 직전에 그렇죠. 딱 그 신고하는 시즌 됐을 때 우리가 왜 건강검진도 그렇죠. 날짜 잡아놔야 몸 체크하는 것처럼 똑같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업체 사장님들한테 예를 들면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이 이만큼인데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늘었다 줄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융자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숫자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사장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매출이 필요한 업체들한테는 지금부터 매출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판촉 혹은 생산에 네. 대해서 독려를 하고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우리가 중간재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 사실은 마진 조금 포기하고 네. 싸게 시장에 공급해서 매출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제품 단가에서는 손해를 봤을지 몰라도 기업의 재무 지표가 개선돼서 금융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재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더 크다라고 하면 그렇게 네. 업체들이 할 수 있게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그런 득실을 계산해 보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들 입장에서 어렵다기보다는 방법을 모르고 생소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가 세 글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소리.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달가운 잔소리. 이쯤 되면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왜 안 시키지? 네. 약간 오히려 잔소리가 없으면 불안해하시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들 고객사들 오래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 조그만 어린 놈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한 달을 기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같이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애정 어린 잔소리를 했을 때 그걸 네. 정말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반영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기업이 뭔가 실익이 생겨서 금전적인 보상들을 계속 받으시니까 네. 예, 오랜 시간 같이 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대표님도 잘 되셨지만 네. 고객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만 하도 소규모 업체에서 3,000평, 4,000평 그럼요. 지주가 네. 되신 거잖아요.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고집을 버리자예요. 고집을 버리자. 그렇죠. 네. 특히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내 제품이 제일 좋아. 프라이드가 있으시죠. 그럼요. 야, 내 방법이 맞아. 우리 기술이 좋아.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필하고 싶어서 거기에 과몰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사업은 과몰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돈으로 여기다 돈을 다 써버리시니까 다른 거 할 정신도 없고 돈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이제 상담 드리고 온 대표님 한 분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평당 800 주고 사줬는데 지금 한 1,500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께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생각이 원래 없으셨던 없었죠.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는 되게 안내를- 간단했어요. 제조업체인데요. 이사 갈 때마다 기계 도비비 네네. 때문에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기계 도비비라는 게 그 도기 들었다가 그렇죠. 자리 맞추고 기계를- 수평 맞추고 여기서 이제 인쇄업체인데 네. 기계를 들었다가 가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수평이 맞아야 되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잉크가 새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잉크 나오는 속도가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시범 운영해야 되는 기간들이 생각보다 너무 긴 거죠. 근데 한두 달 이렇게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로스가 크죠. 너무 크죠. 근데 네. 뭐냐 단지 이번에만 손해야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네. 한 번 떨어진 일감이 되돌아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매출처를 늘리는 건 어려운데 맞아요.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 이 기업도 이제 3년 동안 2번의 이사를 하면서 너무 큰 손실들을 봐서 그러셨겠다. 저희가 차라리 그러니까 땅 사서 공장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활용합시다라고 조언을 드렸었고 그걸 좀 수용해 주셔서 이제 사모님 허락하에 그 당시 아파트에서 대출을 좀 뽑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샀는데 그게 좀 잘 됐고 이번에 그 지식산업센터 올라가는 데서 또 이번에 대출을 뽑으셔서 네. 그 옆 칸에 또 세 칸을 동생도 이제 인수업을 하시는데 네네. 동생 명의로 법인을 하나 내서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이 자산을 낳고 그 자산이 또 자산을 낳고 그렇죠. 네. 요 시작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보고 대출을 받아본 분들 대부분이 다 공감하실 텐데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라갈 때는 너무 좋은데, 네. 자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 걱정들 많이 그렇죠.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월세 살다가 네.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를 당장 사고 팔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치. 월세 대신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자 이렇게 제 설득을 했던 것들이어서 집값이 빠졌을 때
와서 은행에서 진짜로 문 한 짝 띄어가고 화상 타일 띄어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익숙해지세요. 집값이 좀 빠졌다고 공장값이 빠졌다고 해서 은행에서 날 잡아먹지 않는구나.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제 공장값이 올라가면은 그 부는 내가 다. 그렇죠. 팔지 않아도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서 내가 2차, 3차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쵸. 네,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기계만 돌렸다라고 하면 못 누렸을 것들인데 네,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많죠.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뭐 조그맣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를 키우는 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출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까지가 보통 되게 그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신경 쓸 거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탁 건드려 주셔가지고 생각을 탁 깨트려 주시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자산 취득을 하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사면 끝이에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많이 따지는 게 매출 추세, 네.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는지,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신용 등급을 매기고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정해주는데요. 네. 자산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만 서식에 남기면 되는데 네.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대출도 늘었고 그쵸. 자산도 늘었으니까 그 네. 안에 들어가는 셈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걸 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오너잖아요. 네, 네. 사장님들이 그걸 인지하게 설득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기업이 가장 유리한 숫자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그 행위를 해야만 숫자가 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행위를 안 했는데 쓰려고 하면 그 분식회계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업체들이 그런 경제적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저희 상담했던 대표님이 소개받아서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뭐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냐면 야 컨설팅을 받아. 그러면 뭐가 좋냐면 지금 신문에 7% 8%라고 아직 하잖아. 근데 우리는 금리가 하나도 안 올랐어. 어떻게 그래요? 신용 등급이 올라서. 신용 관리를 그러면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존해주거나 이자 금리 인하를 해주는 다양한 스펙들을 기업들이 미리미리 세팅해서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원래 내가 3%였는데 이자가 올라서 4%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1%를 다른 쪽에서 금리 보존을 받았다라고 하면 금리가 안 올라가죠. 그쵸. 네. 겉으로 보기에는 요즘엔 7%야 8%에 해가지고 지금 빚내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한 사람들 곡소리 나겠구나 라고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떤 이들은 그런 금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온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지금 생기지 않는 그럼요. 네. 상황이기도 하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대표님 소개하시면서 약간 우쭐하셨을 것 같아요. 나 이세연 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상담하다가 자영업자분이나 사업자분 만나시면은 제가 좀 든든합니다. 대표님 옆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행센 통해서 상담 드렸던 고객님도 네. 금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전화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확인하시고 고맙다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이 뭘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만 탁탁 짚어주는 것도 그럼요. 예. 예, 약간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 네.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있는데 음. 이것들을 기업들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게 저희가 20년 네. 가까이 해온 일이지 않나 자,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세 글자로 잔소리다.